부자 아빠 청홀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홀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프로필이 화려한 사람을 조심해라. 자신의 간판, 타이틀 이런 것들을 너무 앞세우는 사람은 금껍데기일 확률이 높다. 실력으로 승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기업에 다닐 때도 인사 관련한 일을 해서 면접을 볼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닷컴스쿨을 만들고 나서 또 저희 직원들 채용할 때도 면접을 많이 보고 있죠. 자, 그런데 면접을 보고 이 지원자들의 이력서, 이 채용 지원 서류를 받아보다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지원자들이. 한 부류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력을 그냥 가감 없이 그냥 솔직하게 딱 적어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이력서란이 굉장히 길고 화려한 분들이 있어요. 뭐 일한 시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고 언제 저런 이력을 쌓았을까 싶은데 이력서가 넘치는 겁니다. 뭐 10줄, 20줄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잘 알지 못하는 기관의 어떤 뭐 높은 무슨 부장, 상무 이런 걸 했다. 그리고 이름을 잘 모르는 자격증 같은 거를 갖고 있다. 또 뭐 학벌 같은 것도 굉장히 막 좀 화려해 보이고요. 보기에. 이런 분들은 이제 경험상 보면 거의 10중 8구는 약간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겉으로만 막 뭔가 이렇게 막 보이기 좋고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분들의 확률이 높았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10중 8구는. 최근에 면접을 본 그 두 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우리 닷컴스쿨에 채용하기 위해서 외부에 공고를 내고 이제 지원서를 받아봤더니 이력서가 너무 화려한 겁니다. 아니 이분은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런 이력을 벌써 다 쌓았지? 아니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프로필이 대단하지? 이렇게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지? 해서 그게 궁금해서라도 이런 분들을 꼭 만나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역시나 걱정한 대로, 우려한 대로, 예상한 대로의 결과가 항상 나타납니다. 본인이 막 적어놔요. 마케팅 회사에 임원을 2년 동안 했었다. 마케팅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본인의 관점은 무엇이냐라고 대화를 나눠보면 대화가 5분도 더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겉만 화려하고 본질은 그냥 없는, 완전히 알맹이가 비어있는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또 제가 강의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닷컴스쿨에 가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서 본인의 강의를 소개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십니다. 메일로도 오고 오시는데 메일을 받아보면 또 이런 분들이 있다곤 계세요. 본인이 강사인데 본인은 이러이러한 곳에서 강의를 이렇게 했고 본인은 이런 강의를 할 줄 알고 이런 학벌과 자격을 갖고 있고 하면서 타이틀을 쫙 열거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은 10줄입니다. 본인의 프로필이 10줄을 넘어가면 일단 저는 의심부터 하고 보는데요. 또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또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겉으로 이렇게 화려한 분들 치고 알맹이가 꽉 찬 분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 이런 분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실제로 지금 사회에 나와서 일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 그야말로 실력으로 승부하는 분들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간판, 타이틀, 직함, 본인의 학벌,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거 실제로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 사람들에게 그걸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죠. 그걸 억지로 보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진짜라면. 그냥 본인이 하는 말 한마디, 와서 하는 보여주는 그 모든 몸짓과 행동 이런 거에서 그냥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겉으로 요란한 사람이 결국 비어있는 수레일 확률이 높은 거죠.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진짜는 어떻게 일하는지. 여러분이 누구나 알고 계실 만한 그 유명한 해외 작가 중에 헤르만 헤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또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데미안이라는 작품 있죠. 그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면요. 헤르만 헤세가 이미
굉장히 유명해져 있을 때, 그때 이 데미안이라는 작품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데미안이라는 작품은 헤르만 헤세가 본인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 데미안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 에밀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그 데미안이라는 작품을 발표를 한 겁니다. 해서 그때 그 독일 문단에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쓴 사람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신인 작가였다. 이 에밀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문단에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르만 헤세는 10세 인쇄가 들어갈 때인가요? 10세인지 하여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주 한참 그 책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을 무렵에서야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나요 하고서 본인의 이름을 발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본인이 이미 유명세를 얻고 있는 본인의 그 이름, 본인의 이름을 얻고 유명세를 얻고 이 작품을 발표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야말로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이런 무명 작가의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야말로 세상과 그냥 나 온몸 다 벗고 그냥 정면 승부한 거죠. 근데 그걸로도 세상 사람들한테 탁 인정받은 거죠. 너무너무 멋진 거죠.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 근데 이런 분이 헤르만 헤세 말고도 또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중에 로맹가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로맹가리라는 작가, 우리나라에는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라는 단편소설로 유명해진 분인데요. 영화도 있었고.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맹가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할 때 이 문단에서는 이분이 천재적인 작가라고 하는 평도 있었지만 별로다. 너무 이름이 과평가되었다. 이런 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인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비평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분도 필명으로 언젠가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밀 아자르라고 하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낸 책 중에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책이 있습니다. 자기야 패생이라는 책이에요. 프랑스 문단에서 작가에게 주는 상 중에 가장 명예로운 상 중에 하나가 콩쿠르상입니다. 콩쿠르상. 이 콩쿠르상은요, 한 작가에게는 일생 동안 한 번밖에 주지 않습니다. 로맹가리는 예전에 로맹가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콩쿠르상을 한 번 받았고, 나중에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이 필명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콩쿠르상을 받게 됩니다. 그 정도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 헤르만 헤세처럼. 저는 이런 분들의 이 과거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사람의 실력을 보기보다 그 사람의 명함에 써져 있는 직함,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가 뭐고 지금 직함이 뭐고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이런 것들,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치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간판, 명함 속에 대표 하나 새기기 위해서, 실제로 겉으로 실제 본질적인 것은 대표도 아니고 실력도 없는데 명함에다가 대표로 하고 새기면 대표가 아닌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겁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이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좀 이런 대면 영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뭔가 영업을 시작한다. 근데 본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비싼 차를 억지로 사려고 그러고, 이제 뭔가 시작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비싼 옷으로 본인을 치장하려고 그러고, 비싼 이런 서류 가방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뭔가 본질적으로 어긋나 버린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신경을 할 시기에 엄한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누구 소개받고 뭔가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동업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경우도 과거에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그 회사 사장실 가서 잘 봅니다. 어떤 회사에 갔는데 사장실이 필요 이상으로 크고 화려하다. 그러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잘 맞는 이야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실의 이 뒤쪽에 어떤 상장이라든지
무슨 트로피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다. 이건 최악입니다. 그런 사장실을 갖고 있는 회사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 저는 저도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 제 프로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좀 초라할 정도죠. 저는 외부에 강의도 많이 다니고 이러고 합니다만 제 프로필은 3줄 이상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기업에서 한 10년 이상이 됐다. 부동산 전업 투자를 해봤다. 지금 닷컴스쿨 대표다. 끝. 이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도 없고 더 이상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실력으로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하는 말, 제가 쓰는 글 이런 걸 갖고 승부하는 겁니다. 더 이상 뭘 내보이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2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째, 프로필과 타이틀, 간판이 화려한 사람을 조심해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프로필이 너무 화려하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고 신경을 많이 쓰면 본질에서 흐려지기, 멀어지기 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2번째, 이게 진짜인데요. 그런 것보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런 데서는 가급적이면 신경 끄고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 그 본질적인 게 뭡니까? 결국 실력입니다. 실력. 어떤 분야, 어떤 업종, 어디에 있건 간에. 그 실력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집중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또 실행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인지, 그리고 한번 행동할 때 얼마나 끝까지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지, 얼마나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인지, 얼마나 도전을 즐기는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사람들과 협업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실력인 겁니다. 우리는 이 본질적인 실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프로필, 타이틀, 간판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모두 가짜입니다.